김도우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28번을 풉니다.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외의 사유가 아닌 것은 완전히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규정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28번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자, 감각적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핵심은 토지거래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은 자가 목적대로 그 이용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외의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란 것은 목적대로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합니다.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은 2년까지 이용해도 되고 농업인이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취득 시부터 2년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이용기간이 연장되죠.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도 취득 시부터 2년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도 취득 시부터 2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취득 시로부터 2년,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할 때도 취득 시로부터 이거는 5년간 이용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취득 시부터 5년이지만 나머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신고가 됐을 때는 2년간 이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공동주택 중 5대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숙사는 반드시 제외합니다. 기숙사는 반드시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자,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중주택과 공간은 제외합니다. 다중주택과 공간은 반드시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공장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죠.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이건 과태료 규정이 아니죠. 자,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하는 거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에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액, 부과사유,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2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의에 따라서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압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제도가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거죠. 60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에 있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대로 방치했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일반적일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원칙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100분의 10% 범위 안에가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방치한 경우는 10%, 그리고 무단히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7%, 그리고 승인 없이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는 5%로 이행강제금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외의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외의 사유가 있습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이 다중주택은 반드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여유사유가 아니죠. 정답 2번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주택과 공간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예외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반드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도 외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죠. 4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의 사유가 됩니다. 자,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공동주택도 기숙사는 반드시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28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암기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만 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8번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